신율의 뉴스 정면 스쿠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인데요.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좋은 사람 조은입니다. 예. 아니 근데 네. 좋으신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오늘 아침에 놀라지 않으셨어요? 예?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혁신위원장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하고 막 이러는데.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아침에 비대위에서 혁신위 인선안을 의결했는데요. 돌아서자마자 위원장이 사퇴한다는 기자회견을 해서 당혹스럽고 왜 그러지? 그리고 참담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요. 그동안 불안했습니다. 왜요? 인적 쇄신이 이제 문제인데요. 안철수 혁신위원장은 혁신위가 제대로 힘받고 가기 위해서는 이제 큰 것부터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것 같고, 송은석 비대위원장은 인적 쇄신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는 정치적 사망 선고인데 절차를 제대로 정당하게 밟아서 가자, 이런 인식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이제 똑같이 달을 보더라도 혁신이라는 목표는 똑같고, 똑같은 달을 보더라도 한 사람은 월계수가 있다 그러고 한 사람은 토끼가 있다 그러는 것처럼 문제 해법 방식이 달랐고요. 이것은 뭐 애초부터 예견된 거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송은석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위원장께 3번이나 찾아가서 삼고 출혈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때 그러면 앞으로 혁신위의 역할은 어떻게 하고 또 뒤로 미뤄야 될 건 어떤 거고, 이런 매뉴얼 같은 합의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조은희 의원님께서 보실 때에는 사실상 안철수 의원의 이 혁신위원장 사태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좀 그렇다고 보고요. 저는 비대위 내에서 소수 의견으로 김용태 혁신안도 5개 혁신안도 지금 제대로 되지 못했는데, 이번 비대위는 과도기 비대위로 비록 송은석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 선출을 할 때 혁신위원회 출범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포기하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 지금 하루빨리 전대를 소집해서 새로운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지도부가 모든 것을 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그 의견을 피력할 때 이런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결국은 혁신위가 순항하지 못할 거라는 그 걱정이 지금 현실로 돼서 정말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경제 보도를 보면 네. 안철수 의원 사퇴 배경엔 혁신위원 인선안이,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사람이 거기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정확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은석 비대위원장께 제가 오늘 아침 물어봤거든요. 예. 물어봤더니 이 비대위원 인선은 안철수 위원장과 합의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도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미스였다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박은식 위원장이나 이재영 위원장 얘기도 나오지만 오늘 한 분은 비워놓고 의결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소통의 문제는 조금 있었을지 몰라도 의도적으로 뭐 인선 자체가 충돌이 있어서 그냥 강행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요. 그러니까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하고 박은식 전 비대위원회 네. 혁신이 합류, 여기에서 한 자리는 비어있다. 그럼 두 분 중에 한 분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님을 서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된 걸로
송원석 위원장은 생각하신 거고 안철수 위원장은 합의 안 됐다고 생각하신 거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합니다. 근데요. 네. 지금 어쨌든 아까 뭐 큰 것부터 인적 수신 뭐 이거 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면서 수신을 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게 쌍권 체제를 겨냥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음. 네. 그러면 송원석 원내대표도 쌍권 체제의 청산이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저는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본인은 원내대표인데 지금 비대위원장을 예. 겸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원내대책 그리고 대여투쟁을 뭐 시시비비를 가려가면서 하는 게 본인의 임무인데 지금은 과도기적으로 차기 전당대회까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 쇄신이나 개헌 문제, 탄핵 문제, 후보 교체 문제 이런 분들은 이제 안철수 위원장께서 백서 TF를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백서 TF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나서 그 액션 플랜은 새로운 지도부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은 혁신위가 가동이 되면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매주 혁신안을 발표하고 그것을 이 과도기 비대위에서 의결해 주기를 바라셨던 거 아닌가 생각하고 그 첫 번째 안이 인적 쇄신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예. 저는 과도기 비대위 상황에서 정권을 가지고 인적 쇄신을 하고 제도 개편을 하고 이런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곧 한 달 반짜리 지도부가 곧 없어지고 또 이건 선출된 지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도 비대위원이지만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여하게 된 건데 제가 당원이나 국민들부터 선출된 비대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비대위의 역할은 전당대회를 공정하고 또 혁신 전당대회로 만드는데 주력하고 원내 지도부는 청문회나 또 이재명 정부가 잘한다는 건 잘한다고 얘기해주고 이번 추경안처럼 검찰이나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그냥 무턱대고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이런 역할이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역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이제 당대표 도전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죠? 네. 어떻게 보세요? 대충 평가를 하시면. 저는 누구든지 당대표에 출마하셔서 우리 당에 역량이 있는 리더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나 지금 출마를 밝히신 조경태 의원이시나 또 김문수 전 후보도 출마하실 것 같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저는 출마가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출마를 했을 때 계파 싸움이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의 힘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당 해체라고까지 고언을 하시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당을 어떻게 하면 혁신하고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가고 거의 새로운 창당과 다름없는 시스템을 정비하느냐 각자의 방법을 놓고 경쟁하는 전당대회 그런 전당대회에는 누구든 출마해서 혁신 경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한 90%로 보고 있습니다. 어이구 90%는 높은데. 왜냐하면 그 주변에서는 정치공학적으로 말리는 거거든요. 예. 지금 당대표 출마해서 떨어지면 창피고 설사 된다 하더라도 뭐 이제 인천 계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는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음 지방선거가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참으시라. 이렇게 많이 권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는 누구 말을 듣고 결정하는 분이 아니고 본인이 옳다 하면 나가시는 분이니까 저는 본인은 나와야 되겠다 생각하시지 않나 이런 짐작을 합니다. 직접 만나뵌 적은 없지만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미지 수익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누구든 오셔서 출마하셔서 우리 당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느냐. 우리 당의 고질적 문제들이 많잖아요. 개파의 문제, 또 수직적인 문화라든지 토론 문화가 없이 뭐 연판장 돌리는 문화라든지 이런 문화를 깨는 노력을 할 때는 설사 누가 되고 누가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분이 하셨던 얘기조차 당선되는 새로운 대표가 담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혁신이 이제 어떻게 그건 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이제 안철수 의원 사퇴했는데. 저는 송은석 비대위원장님께 만나면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내려놓는 것도 용기다. 지금은 비록 혁신위를 구성하겠다 하고 원내대표에 당선되셨지만 지금 혁신위를 다시 하는 거는 쉽지 않다. 혁신위는 차기 지도부에 맡기겠다고 하고 혁신위 구성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예. 한다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원장 다시 모셔야죠. 지금 혁신위원들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원장과 의논해서 다시 뽑아야죠. 그럼 곧 전당대회인데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국민들로부터 더 질타만 받겠죠. 지금은 막 폭설이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뭐 조금씩 빗자루 가지고 눈을 쓴다고 해서 도로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릴 눈은 다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치우고 새로 출발하는 거죠. 지금 어쨌든 아까 네. 원내 대책에 송은석 원내대표는 좀 더 전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 원내 대책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청문회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 어떻게 평가하세요? 청문회 지난번 김민석 총리 청문회는 뭐 좀 좋은 평가를 못 받았어요. 국민의힘이 사실. 자 이번에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는요. 제가 네. 지금 눈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제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을 밀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여론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대해도 나경원 의원께서 농성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소수 여당으로서 한계는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여가위에 간사로 있는데 강선우 여가부 장관 쪼개기 후원 받고 스톡 옵션 재산 등록하지 않고 또 제자 논문 10여 차례나 표절 의혹이 받는 분이 교육부총리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검증을 저희들이 제대로 해서 설사 임명된다 하더라도 국민들께 평가받는 그래서 이분들이 임명되더라도 낮은 자세로 제대로 본분을 하게 하는 역할은 우리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이시니까 네.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 예를 들자면 네. 일반적으로는 역할 분담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청문회에 임할 때. 근데 네. 네. 그게 아직까지는 그런 거를 잘 안 보였거든요. 사실 지난번 청문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네. 어떤 점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지금은 보십니까? 이제 그 청문 TF를 지금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 간사들이 TF 위원이 되고요. 그래서 위원장은 원내대표와 또 수석 부대표가 맡아서 이제 저희들로는 상중하를 나눠야 되겠죠. 이분들은 절대 장관이 돼서는 안 될 분들, 도덕성이나 능력 면에서 또 또 중간층에서는 이분들은 문제가 있지만 임명한다면 그래도 제대로 하기를 촉구하는 분, 어떤 분은 또 뭐 임명해도 무난하다 하는 분들을 저희들은
이렇게 나눠서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육부총리 후보 이진숙 후보님, 아니 대학교에 학생들한테 제자 논문 표절해도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국무위원이 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집중 공세를 해서 국민 여론으로 사실 본인이 사퇴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김민석 총리 인준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전무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인 채택을 못한 거거든요, 사실은. 네, 네. 너무 거기에 좀 전략적 미스가 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가위에서는요. 예. 사실 강선우 후보자가 쌍방울 김성태 회장 또 쌍방울 부회장으로부터 등으로부터 500만 원씩, 사실 국회의원이 후원금에 낼 수 있는 맥시멈이 500만 원이거든요. 그 500만 원을 4번 쪼개기 해서 후원을 받았는데 증인 채택을 쌍방울에서 쌍방울만 나와도 못하게 해요. 김한규 여당 간사가 쌍방울 그룹 관계자를 부르겠다는 건 외교부 장관 청문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사검증 청문회를 하겠다는 취지다. 그래서 절대 수용하기 어렵다 해서 청문회 증인 채택 전체를 보이콧하려고 그래서 이거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후보를 2명 채택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힘으로 밀 때는 이번에는 김민석 청문회처럼 증인이 없는 청문회가 아니고 그래도 부를 수 있는 청문회를 부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협상을 해서 그 가운데서 이 부도덕성과 또 무능력함을 저희들이 국민 앞에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소수 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제약은 많습니다. 국민의 응원을 바랄 뿐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국민으로부터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정말 그래도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봐주시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한 달 조금 더 지났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정부는 그냥 보면 잘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무난하게 하는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을 또 특사로 보내서 글쎄 말이에요. 좀 아까 보도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송미령 농림수산부 장관을 유임시키고 또 우리 당 출신이었던 권오을 장관을 보훈부 장관을 임명하고, 그래서 탕평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저희들은 쇼 같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실 업무 추진비나 검찰 업무 추진비를 그냥 한마디 의논도 없이 딱 부활해서 가는 거 보면 실제로는 하는 것을 다 하고 있으면 겉으로는 이렇게 참 말씀도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까딱하면 쏟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3특검도 지난 대선에서 저희 당을 내란 프레임으로 씌워서 대선을 승리했지 않습니까? 다음 지방선거도 3특검을 가지고 저희 당을 내란 프레임으로 씌워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는 거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은 잔인하게 휘둘려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치 보복의 해오리가 잔인하게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길 바랄 뿐이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었습니다. 고철거래 새로운 패러